네, 닭고기는 많이 컨대 말이죠.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 이제 내일 모레 수험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수험생들의 부모님들 위해서 저희가 삼계탕 먹어야죠. 뭐 그 수능날 미역국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삼계탕 먹어야죠. 따뜻하게. 수능 딱 갈라 그랬는데 야 밥 먹고 갔다 보니까 미역국이 딱 미끈미끈하게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삼계탕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니커가 수험생 응원하는 의미에서 삼계탕 그러니까요. 선물 세트 할인 행사를 지금 한다고 하니까요. 마니커 이런 데서 손 안 남깁니다 거의. 거의 뭐 수험생들한테 뭐 돈 남기겠어요. 사회적 기업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네, 다 내주는 마니커 많이 드립니다. 자, 11월 19일까지 이 행사는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 혹시 뭐 시험생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없더라도 수능 끝나도 수시가 계속되거든. 계속 수시로 먹어야죠. 그러니까. 수시로 드시는 삼계탕. 자, 삼계탕에 또 이렇게 예전에는 그 인삼 그 누가 먹냐 이제 그것 갖고 조금 싸웠었는데. 그렇죠. 삼계탕 먹을 때 한 잔씩 조금 따라주는 거 인삼주. 한 잔만 더 달라고 하고 싶은데 모양 빠져서 안 했던. 모든 이야기는 항상 술 쪽으로 가시는군요. 모든 뉴스는 이분께 갑니다.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오레오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검증된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 CEO가 지금 발끈해가지고 아니래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오레오와 관련된 사진들이 좀 올라온 게 있었어요. 이번 거 아니고 예전 사진. 그것도 찾았습니까? 예. 아니 얘기를 못 하겠어. 오레오 크림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가운데 이게 점 찍어주는 크림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전 오레오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번 거 아니고 이전에 좀 문제제기가 됐었던 겁니다. 전 오레오는 아니지. 전 삼레오. 그리고 오레오 뭐 더블 뭐 이런 게 나왔나 봐요. 오레오가 좀 커진 거. 크림 많이 들어간 거. 근데 그게 이전 오레오랑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예전에 한참 보면 초코파이 조금씩 줄다가 왜 초코파이 뭐 크게 한번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원래 옛날에 나오던 거랑 비슷한 느낌? 요런 느낌들 아마. 그리고 요런 사진도 좀 올라왔는데 지금 WD-40 윤활유잖아요. 25ml 늘었대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25ml가 줄었어요. 길이는 좀 늘리고? 아니 똑같은데 광고를 25ml가 플러스로 들어있다. 근데 오히려 옛날 거보다 줄었더라.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약간 쪼그라든다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여가지고 원가를 낮추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또 경제상식 하나 얻어갑니다, 여러분. 슈링크플레이션. 쪼그라든다 이런 거죠. 지금 저희 안 되죠. 악권 취재팀에서 지금 업체별로 다 전화하고 있습니다. 니네 줄였냐고? 지금 줄일 계획이 있냐고. 이때요, 어때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이제 취재하기로 좀 얘기를 하고서 그래가지고 좀 찾아놨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뉴스 이제 본격 들어가기 전에 미국 시장 잠깐만 보고. 잠깐만 보시죠. 뭐 특별히 볼 거 별로 없습니다. 다우존스 0.16%, 나스닥 0.22%, S&P 500 0.8%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오늘 밤에 그 CPI 그 소비자 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줄줄이 그 다음에 뭐 에이펙 나오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셧다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은 오늘은 좀 그냥 적당히 그 특별한 이벤트라기는 없이 한 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금리 논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하고 붙어가지고 뭐 50bp를 낮춘다, 25bp를 낮춘다, 요걸로 좀 금리 논쟁이 있는 정도가 어제 미국장에서 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낮춘대요? 예? 금리를 낮춘대요? 한참 뒤에. 그러니까 이걸 뭐 한 2년 봤을 때 2년? 2년 봤을 때 3%포인트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는 게 모건 스탠리고 골드만삭스는 더 늦게 시작해서 2년 동안 1.75%포인트 낮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는 금리를 덜 낮출 거라고 본 거고 모건 스탠리는 좀 더 낮출 거라고 본
요 정도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네, 내년에만 2.75%포인트 내린다라는 그 주장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년에만 2.75 네. 반토막. 뭐 전쟁 난대요? 그러니까. 어딘데요? UBS. UBS. 근데 오늘 이 기사를 할까 하다가 네. 살짝 얼척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간만에 희망회로 좀 해주시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아까 그 두 가지 중에는 네. 뭐 고만삭스가 맞다고 봐요. 오랜만에. 골드만 골드만이 뭐였죠? 1.75%포인트. 내년에 안 하고 내후년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2년 후에. 2년 후에. 내년은 유지고 내년에 뭐 유지하든가 아니면 거의- 살짝 내리든가 하겠죠. 저는 UBS로 갑니다. 웁스. 웁스 은행으로 정하겠습니다. 저는 USB로 갑니다. USB로 갈래요? 네. 뉴스 가죠. 뉴스는 0번째 뉴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바로 전에 LG 트윈스 우승. 전설의 시계와 전설의 술이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예요?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했는데 뭐 회장이 뭐 상품 부문 회장이 1등하면은 고인이겠죠. 준다고 고 구본무 회장이 1등하면 준다고 98년에 롤렉스 시계를 하나 샀어요. 이게 우승하면은 그 주장한테 주겠다. 근데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우승을 못 해가지고 29년 만에 우승한 거예요? 현재 주장한테 주는 거예요? 네, 지금 오지환 선수가 받게 됐어요. 오지환. 오지네. 그러니까 롤렉스 요즘 품긴데. 근데 그 20몇 년, 9년 동안, 9, 30년을 그럼 어디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네. 금고에 25년 동안 보관해 있다가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는데. 8천? 예. 와. 롤렉스가 그렇게 비싸요? 비싸죠. 롤렉스가 1000서부터 억대까지 있어. 그래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이게 8천만 원짜리 시계입니다 이게. 뭐 다이아 박히고 다 금이야 저게. 네. 우승하면 다 금이야 저거. 우승하면 줄라 그랬는데. 그럼 밑에는 뭐예요? 우승하면 줄라고 표시까지 박아가지고 챔피언. 챔피언. 코리안 시리즈 챔피언. 네네네. 근데 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이제 95년도에 그 고본무 회장님이 또 일본 간 김에 오키나와산 아와모리 소주를 사셔서 그 이제 전지 훈련 때 선수들한테 한번 쫙 돌리고 좋은 술 한번 돌리고 우승하면 내가 이거 한 번 더 사줄게. 저게 뭐라고 18년 산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저게 10년 아오모리 10년인데 10년 산이면 지금 25년이 35년 산 됐네. 35년 산이 됐죠. 그리고 이거 지금 발렌타인 30년보다 더 오래됐다고. 저 쉬었을 것 같은데. 아오모리 소주 이제 드디어 개봉할 수 있게 LG가 그래서 우승했다고 사실은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저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회장님 언제 폭탄 세일 한번 하시나요? 이거 합니다. 해? 네. 주장 아니고 MVP한테 주는 거랍니다. 예, MVP. 네, 최우수 선수. 뭐 제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오지환 씨가 주장인데? 주장이자 MVP예요? 알겠습니다. 왜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네? 좀 너무 아무리 연배도 미치고 직급도 미치지만 너무 막 몰아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 응? 저 위에는 시청자밖에 없어요. 나도 없어? 제 위엔 무조건 시청자입니다. 시청자만 저희 상관입니다. 시청자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예. MVP가 이번에 주장 오지환 선수가 받았습니다. 네. 주장이라 준 게 아니라 MVP라 준 거다. 이거 저 정정 보도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뉴스로 갑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게 좀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가자 4원칙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가자 4원칙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재점령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준 레드라인입니다. 네. 팔레스타인인을 강제 이주시키면 안 된다. 거기 자꾸 강제 이주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 자꾸 그 이집트나 이쪽으로 옮겨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된다. 그리고 미래 테러 세력의 근거지로 가자 지구 활용 불가하다. 이거는 팔레스타인 쪽에다가 하는 얘기고요. 가자의 영역을 축소하는 것도 불가하다. 여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영토를 바꾸는 게 불가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으로 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리더십 이 이제 통일되는 걸 보길 원한다. 그러니까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가 지금 리더십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통합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은 그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여기 그 이스라엘이 이걸 넘지 않도록 하는 레드라인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나타나유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그곳의 안보 통제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그 가자 지구의 비무장과 급진주의 포기란 두 가지 측면 모두 실패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는 다른 당국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 다른 당국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마스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PA 그쪽에 그 이제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를 이제 통치하고 있는 쪽도 자기네들 공격받았을 때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리더십이라 그러면은 파타당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또 나타나요 총리는 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파타 쪽에서 가자를 또 통제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타나요 총리하고 그 미국이 좀 협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자 사원 측은 미국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넘겨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나타나요 총리가 이거를 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금 애매해진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나타나요 총리하고 바이든 대통령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음 총리 얘기를 한번 슬쩍 건넨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외신에서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요 총리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거리가 좀 멀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가자 사원 측을 이스라엘이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혹시 못 지키게 되면 미국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오늘 그 심층 인터뷰 시간에 미국 정치 관련한 얘기를 좀 하실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보다 인기가 더 좋은 트럼프 대통령은 나타나요 총리에 대한 전격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 친해요. 예. 엄청 친해요. 둘이 저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수도로 해주고. 맞아요. 아, 그때 내가 한번 방송에도 한 번 같은데 저 백악관을 간 거야, 네타냐후가. 근데 저 트럼프가 쏘고 네타냐후가 막 연설을 하는데 야, 저게 무슨 방문한 국가원수, 상대국 국가원수가 연설하는 건지 자국에서 연설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시진핑 만날 때랑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고 이게 저 네타냐후가 뭐 아시겠지만 그 되게 강경한 이유가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유일한 수상이에요. 지금까지. 아, 다 딴 데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 그렇지. 딴 데서 들어온 거지. 네,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2세, 세컨 제너레이션의 원조거든. 거기다가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했어요. 그리고 유엔 대사, 미국 대사관에서도 근무하고 그래서 미국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는 굉장히 아주 네타냐후를 지지했지만 바이든은 약간 곡할라는 아니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도였냐면은 그 모로코도 아랍 국가거든요. 근데 그 밑에 서사하라고 영토 분쟁하고 있어요. 서사하라와 모로코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가가지고 야, 너 이스라엘이랑 수교하면은 서사하라 네 땅으로 인정해 줄게. 자기 땅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모로코하고 이스라엘하고 수교해가지고 인정받았어요. 모로코가 이스라엘이랑 가장 친한 아랍 국가죠. 그래서 지금 서사하라가 아니 거기도 멀쩡하게 그 자치 정부가 있는데 그냥 미국은 거기는 이제 자치정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만 수교하면은 니네들의 수건 사업은 다 해줄게. 물론 자기 돈으로 해주는 건 아닙니다. 말로. 그러니까 사위가 다 이제 장인한테. 쿠시너. 이방카 시켜가지고. 원래 사위사랑은 장모 아닙니까? 그거는 한국이죠. 장서 갈등이 미국엔 굉장히 심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한국에 고부 갈등이 있다면 미국엔 장서 갈등이 있다고. 우리 이제 사위 딱 오면 이렇게 삼계탕, 마니커 삼계탕 이렇게 또 주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야, 진짜 우리 회사의 기둥이십니다. 네. 광고주 시청자보다 위에 있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좀 산업계 얘기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 엔비디아가 새로 칩넷을 공개를 했어요. H200이라는 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 칩의 한 2배 정도 속도가 나온다 그러는데 H100이 이제 전에 있었던 거고 지금 최고 성능 칩이 H100이고 이번에 나온 칩이 H200이에요. 지금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서버 구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빅테크가 쓰는 돈은 대부분 인공지능 서버 구축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네네. 근데 제가 오늘 굳이 이 H2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은 메모리와의 데이터 전송 속도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용량이 아니고 네. 2기가냐 3기가냐가 아니고 메모리하고 GPU가 얼마나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걸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이 뉴스를 준비를 했어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제대로 인정받았던 칩이 V100이라는 칩이에요. 네. V100이 처음으로 1테라퍼세크, 그러니까 1초에 1테라바이트 정도를 전송할 수 있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밴드위스를 갖게 됐거든요. 통로를. 그때 H100이 역사적인 칩이 됐던 이유가 바로 한국에 HBM을 처음은 아니지만 HBM을 탑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파벳도 H 쓴 거 아닙니까? HBM 쓴 게 H100. 아니 V100이요. 아니 H100 쓰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예,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네. 저 기자야. 선을 넘지 마. 뭘 위해서 저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기분 좋게 넘어가도 되는데. 아니요. 여기도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V100은 HBM을 처음으로 쓰게 되면서 1테라퍼세컨드를 넘겼던 요런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100이라는 칩이 제일 많이 팔린 칩이에요. 거기는 한국에 HBM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개선을 이루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그 정프로님 말씀해 주셨던 H100 요게 지금 최고 성능 칩인데 HBM2E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HBM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 반도체의 세대가 교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럼 H200으로 H100보다 2배나 빠른 반도체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우리나라 그 하이닉스에서 발표했었잖아요. HBM3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에서는 그 막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뭐 테라플롭스 막 그래갖고 뭐 1초에 뭐 몇 조 번을 연산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몇 조 번을 연산을 하더라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빨리빨리 보내주지 않으면 연산기가 놀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보내줄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한 거고 이 부분 때문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 H200이 굉장히 좀 새 걸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가 HBM 그 메모리 반도체가 다음 세대 모델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요즘 인공지능 반도체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올 테니까 이 얘기들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한 기사 보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그 인도네시아산 니켈을 IR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얘기가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좀 우리나라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IRA 전기차 공급망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거든요. IRA 얘기도 예전에 한참 나오다가 요즘은 좀 별로 누가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렇죠. 예. 근데 이 산업은 또 근데 사실 그거 주가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그런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주가 좋을 땐 뉴스가 막 나오다가 주가 내려오면 뉴스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저같이 이게 산업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책에 따라서. 근데 지금 그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을 해야 되는 비율이 2027년이 되면 80%로 올라가요. 그럼 제일 중요한 재료가 리튬하고 니켈인데 인도네시아의 니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미국이랑 FTA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2027년 돼가지고 니켈을 인도네시아에서 공급할 경우에 좀 IRA를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포스코, SK온, 에코프로, LX, LG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다 인도네시아 나가 있습니다. 니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가 미국하고 이제 이걸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딩, 그러니까 FTA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심 광물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좀 맺어줘야 여기서 이제 좀 우리나라가 여기 니켈 공급받아가지고 IRA 보조금을 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외신에서 제일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백악관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서 그 조코 위도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인도네시아의 그 광물을
그 양국의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 인도네시아에다 투자해놨던 뭐 니켈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네. 뭐 에코프로하고 거기는 뭐 저 니켈 뭐 중간재 생산하는 데도 있고 뭐 엔솔은 배터리 만들고 뭐 현대차는 뭐 전기차 만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에 풀어주려면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광물 협정을 맺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서 그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요거 잘 풀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중국 빼고 가는 거거든요. 네, 네. 중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중국 관련한 공급망을 끼고 있었을 때 언제 견제구를 맞을지를 몰라요. 리스키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없는 상황에서 좀 우리가 공급망을 구축하길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공급망 중에 하나가 요 인도네시아 공급망이에요.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거는 그 인도네시아하고는 광물 협정을 맺었는데 네. 외국 우려 집단으로 중국 애들 빼주는 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중국 기업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가 근데 중국이랑 좀 많이 친하지 않아요? 친해요. 그죠? 예, 예. 인도네시아가 수도가 자카르타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닐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자카르타 이제 중국에 네.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광물 협정을 맺게 되면 중국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미국이 아직 발표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외국 우려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외국 우려 집단 물건 쓰면 IRA 무조건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광물 협정을 맺고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우려 집단으로 이걸 막아주면은 우리한테 최고 좋은 시나리오네. 우리한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러면은 거의 우리나라가 반도체 소재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냥 뭐 관련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 어제 포스코 퓨처엠하고 OCI하고 피치 공장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치는 뭐냐면은 이렇게 흑연이 있으면 음극재 흑연 그거를 이렇게 코팅해주는 소재인데 이것도 거의 80-90%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OCI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국산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물량이 연간으로 전기대 300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요 피치가 국산화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탄자니아 흑연 가져다가 중국 피치 안 쓰고 OCI 포스코 퓨처엠 피치 써가지고 네. 음극재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하나의 그 음극재 독립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요걸 완성할 수 있게 돼서 이런 노력들을 우리나라 배터리 생태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뉴스로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인도네시아가 중국하고 뭐 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국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저 인도네시아의 그 젊은 분들이 한류 압도적이거든요. 인도네시아 다녀오셨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상태로 정프로가 자카르타 가서 행사하잖아. 네, 난리죠. 끝장입니다. 끝장. 아유. 하물며 저도 약간 통했는데. 웃지 마. 아니 왜 웃지도 못하게 해요. 좋아서 웃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때 다 만나고 왔잖아요. 거기다. 한류 분위기가 너무 좋다.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우리 쪽으로 더 많이 그럼 기울 수밖에. 인도네시아에 그 루나마야라고 있어요. 루나마야. 인도네시아 전지현 같은. 다 만났잖아. 그거 확실합니까? 그럼. 우리나라 전지현 같은. 그럼. 루나마야. 우리 관광공사 홍보대사도 하고 그래. 워낙 한국을 좋아하더라고. 그렇습니다. 한번 오세요. 네, 저희가 발리 출신인데. 인도네시아 발리. 네. 인도네시아와 또 끈끈하게 저희가 맺어보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